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들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주말이 길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잘 쉬셨나요? 네, 잘 쉬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이니까 힘차게 업종 리포트 어떤 업종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화합물 반도체 업종입니다. ESG 반도체 업종 저희가 리포트 2주 동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화합물 반도체라는 주제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죽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만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시죠. 네,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주 전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ESG와 반도체도 이제는 탄소를 절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하이퍼스케일러, 수요 측에서도 어느 정도 탄소를 절감한 반도체들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공정, 장비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는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에서 7월 27일 발간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합물 반도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단원소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인데 이 실리콘 반도체보다 여러 면에서 고성능, 고효율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다. 말 그대로 단원소 반도체가 아니라 화합물 2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는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탄화규소, SiC라고 약자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화갈륨, GaN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화규소 반도체와 질화갈륨 반도체의 시장은 조금 더 주목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조금 한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상용화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화합물 반도체는 그러면 왜 연결이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기차의 성능 이슈는 연비입니다. 한번 충전해서 얼마만큼 주행할 수 있느냐, 한번 충전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연비인데요.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전고체 전지로 이것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대략적인 큰 그림들은 그려져 있는데 전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 연비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로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고성능, 고효율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동일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연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주행거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화합물 반도체로 전력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이 관리를 통해서 연비 개선까지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는 친환경 반도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화합물 반도체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능, 고효율, 그리고 저발열, 발열이 적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존 반도체보다 더 적은 크기가 화합물 반도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전까지는 고성능, 저효율, 고비용, 퍼포먼스가 좋으면 돼. 반도체의 역할은 아주 좋은 성능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ESG에 대한 평가 기준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고성능, 고효율, 거기에 탄소 절감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시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화합물 반도체는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반도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술도 그리고 투자도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결국엔 효율입니다. 성능은 무조건 좋아야 되고 효율도 좋아야 된다는 미래의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인데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고 이 최소화되는 전력 손실에 따라서 발열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크기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를 적극 사용했을 때에 국내에서 연간 5기가와트시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통계치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1위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순수 전기차는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CAFE라고 하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요타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으로는 이 CAFE라고 하는 탄소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판매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순수 전기차를 22년부터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CAFE는 평균 연비 규제라고 해서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들의 평균 연비는 이 정도 되어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순수 전기차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릴 때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진과 모터를 조합해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외부 전원,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다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오로지 전기로만 운행하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연료를 수소로 쓰는 수소 연료 전지차, 이렇게 구분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이제는 SiC, 탄화규소를 활용한 전력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PCU에 채용이 되고 있는데 기존 PCU 대비 10% 연비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크기도 5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완성차 기업 가운데 반도체 설계 역량과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도요타가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고성능 전기차를 생산할 때에도 이 전력 반도체 기술, 화합물 반도체는 집중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데 국내에는 얼마만큼 이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포스코는 21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화 규소 웨이퍼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 중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탄화 규소 쪽으로 전력 반도체 직접 설계해서 파운드리에 위탁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오토론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대차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이 GMP 기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고 앞으로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집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합물 반도체 제작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은 SK그룹의 SK실트론입니다. 글로벌 4위 웨이퍼 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듀폰사로부터 탄화규소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RFHIC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RFHIC는 SK실트론과의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발주한 X밴드 질화 갈륨 반도체 직접 회로 국산화 과제 중 하나를 따내서 현재 연구 중입니다. RFHIC, SK실트론, ETRI라고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LIG 넥스원이 이 X밴드 반도체 국산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도 지원하고
여러 기업들도 전기 자동차 그리고 5G, 6G 통신망 구축에도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력 반도체의 핵심 기술과 핵심 소재와 응용 기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탄화 규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상용화 단계에 있는데 전기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인버터에 활용이 가능하고 고전압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전력 변화 효율이 우수하다라고 이 SiC 탄화 규소를 보시면 좋겠고요. 질화 갈륨입니다. 고속 충전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 라이다 그리고 통신 기술들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X밴드 레이더와 5G 통신 결국엔 기존 실리콘 반도체 공정과 우수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고 고속 동작 및 소형화 기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질화 갈륨 쪽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용화 전 단계이지만 갈륨 옥사이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인버터와 모터 제어 IC 그리고 통신 기술에도 접목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상용화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ESG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탄소 절감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으로 이제는 화합물 반도체는 친환경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고 있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들 말씀을 드리고 프라이빗 5G 통신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왔었죠. 5G, 6G 통신망 구축을 함에 있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화합물 반도체가 필수적인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꽤나 중요한 주제라서 이 업종 리포트를 꼭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ESG 그리고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이렇게 하면 여러 그림들 중에 조각조각 퍼즐이 조금 맞춰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준비해서 리포트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